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커머디티 이번 주 굉장히 흥미로워요. 니켈이 가격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죠. 2만 달러대에서 16,000달러대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니켈 하면 어쩌면 지금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원료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올라갈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반대로 왜 빠졌을까?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예. 쭉 한번 그냥 중요한 내용이니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니켈의 추락 변수가 된 기술혁명 시작하시죠. 예, 일단 3페이지를 봐주시면은요. 네. 니켈이 말 그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추락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왜 추락했을까를 갖다가 많이 좀 뒤져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걸 관련해 가지고 계속 서칭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도 해보고 이것저것 뒤져봤거든요. 본 결과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결국에는 공급과 그 다음에 기술 때문이다라고 저는 좀 보는데요. 일단 그림 1번을 봐주시면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2만 달러대에서 16,000달러까지 내려왔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과매도까지 내려왔는데 그럼 왜 빠졌을까를 보면은 그림 2번을 갖다 먼저 봐주시면 광산들의 캐펙스 사이클만 일단 놓고 보자 이거죠. 캐펙스 사이클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지금은 공급이 둔화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하단에 니켈 관련 광산 기업들의 이제 피어 그룹을 갖다 지수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아니, 공급이 좋은데 진짜 왜 안 올라가? 그쵸. 그렇게 되는데 수요도 사실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3번 봐주시면은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니켈 쪽으로 들어가는 전기차로 들어간 니켈 수요 그로스를 보면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고 그림 4번에서 봐주시면은 전체 니켈 수요 비중에서 그러니까 배터리 향이 원래 한 불과 3%대였어요. 지난 2, 3년 사이에. 근데 지금 요 최근에는 12%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었을 때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전기차 신차 관련해 가지고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럼 왜 빠졌을까 보면은 6페이지 봐주시면 첫 번째가 결국에는 러시아와 필리핀의 공급 재개 때문이다. 그러면은 1차적인 원인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 일단 러시아를 먼저 살펴보면은 지난 3월 3일 날 러시아의 글로벌 최대 이제 광산 기업인 노리스크에서 3월 15일부로 두 개의 광산에 대해서 조업이 재개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 이전에 2월 달에 이들 광산에서 조업하던 중간에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것들이 안전상 그것 때문에 조업이 중단돼 버렸던 사태가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가 요 최근에 다시 또 조업을 재개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가격 측면에서 레벨 부담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필리핀인데요. 페이지 7페이지 봐주시면은 필리핀은 글로벌 2대 주요 니켈 정광 공급국입니다.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공급의 주기가 굉장히 뚜렷해요. 표 2번을 봐주시면은 지역별로 주요 필리핀의 니켈 정광 수출 지대가 수리가오 지역인데 이 지역이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림 9번을 봐주시면 필리핀의 니켈 정광 수출 이제 추이를 보면은 굉장히 계절성이 뚜렷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림 10번에서 봐주시면은 글로벌 최대 니켈 수입국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리핀의 수리가오 지역이 우기일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MPI를 갖다 계속 수요를 갖다 받았었거든요. 수입을 했었는데 근데 그림 12번을 갖다 봐주시면은 인도네시아의 MPI 생산 캐파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 반대로 필리핀은 이제 우기가 곧 있으면 종료되기 때문에 공급이 밀어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필리핀에 의해서 가격이 좀 더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건 1차적인 간단한 조정이고 내가 봐도 들으면서 너무 그냥 그래서 빠진 거야 이유를 찾을 때는 네.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생각.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기술혁명, 칭산이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니켈은 왜 공급이 타이트하냐고 하냐면은 물론 마이너 금속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니켈의 공급 구조를 갖다가 수요 구조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체 공급 구조에서 대다수 거의 70%대가 스테인리스 쪽으로 쓰여요. 수요를 구조를 보면은 배터리는 해봤자 3%에서 요 최근에 12%까지 확장된 수준인데 그만큼 근데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로 들어가는 니켈의 공급은 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해요. 근데 이 부분을 칭샨이 해결했다라는 식으로 이번에 발표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일단 칭샨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3일 날 중국의 코발트 관련 기업인 화요코발트랑 그다음에 CNGR 쪽에다가 이제 배터리 소재 만드는 기업이겠죠. 이쪽에다가 10만 톤 규모의 매트 공급 계약을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 매트 같은 경우에는 그림 14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황화강을 갖다 통해 가지고 여기서 건식 재련을 통해 가지고 생산돼서 나중에 배터리로 쓰이게끔 되는 중간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 같은 공급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의 공정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칭샨이 이날 자기들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발표를 하면서 공정 방식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성과를 발표를 했는데 작년 10월 달에도 얘네들 이 칭샨 쪽에서 클래스 2를 갖다 클래스 1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날 회사 쪽에서 2020년 7월부터 니켈 함량의 75%의 매트를 갖다가 시험 제작에 시작을 했고 2020년 말에 성공을 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존의 니켈의 공급 구조를 갖다가 상당히 뒤흔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 14번 봐주시면은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화강을 통해서 매트를 생산하고 이게 나중에 전기차 배터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칭샨은 기존의 스테인리스 쪽으로만 거의 대부분 쓰였던 라테라이트 광물에서 건식 재련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거를 매트를 생산을 성공을 된 거면 굉장히 단가 낮추고 좋은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미 공급 계약도 체결을 한 것이고요. 그날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획기적인 건데? 상당히 획기적이죠. 원료 가격들이 다들 낮아질 거 아니에요? 엄청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기존에는 라테라이트에서 갈철석을 통해 가지고 습식 재련해 가지고 공급을 했었는데 근데 이 방식의 문제점은 캐파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데 이거를 반대로 오히려 건식 재련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공급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림 15번을 봐주시면은 만약에 칭샨의 생산 비용을 저희가 추산을 갖다 하면은 기존 공정 방식보다는 오히려 생산 비용이 대략 10에서 17% 낮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같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현재 니켈 가격이 LME 니켈 가격이 거의 칭샨에서 얘기하는 생산 비용만큼 낮아졌어요. 딱 그 수준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굳이 2025년까지 황화강이 광산들의 황화강 캐파가 30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니켈에서 시장이 놀래가지고 가격이 급락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더 중요한 건 칭샨 같은 경우에는 올해랑 그 다음에 앞으로 2023년까지의 공급 계획을 갖다 발표를 같이 해줬는데 이것 역시도 상당합니다. 공급 계획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만 톤대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 때는 85만 톤, 110만 톤씩 이렇게 확장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큰 규모라 볼 수 있겠고 거의 글로벌리 했었을 때도 못해도 공급이 이제 10%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칭샨의 이 같은 공급 계획을 갖다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격에 있어서 니켈의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저희가 만약 이 정도를 예상을 했다면은 당초보다는 한 이 정도로 하향 조정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이긴 한데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레벨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커머디티 투자자들이 그렇겠지만 이걸 원료로 쓰는 사람들 다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배터리를 소재 관련해서 생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이 난 이거 있겠고요. 딱 보면서 느낀 게요. 이거 중국에서 잘 안 풀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이 기술이 자기 내장이 갖고 있는 거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왜냐면 이게 배터리가 지금 원가 싸움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원가 싸움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요 코발트도 여기에 달려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완전히 승기를 잡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들이죠. 왜냐면 비용을 상당히 컨트롤 갖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왜냐면 특히나 이 라테라이트 쪽은 공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을 했었을 때 칭샨의 이번 기술 개혁은 엄청난 좀 가격 측면에서 비용 측면에서 이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뉴스인데, 하여튼 분명한 건 니켈 가격이 상당히 내려와 있고 이게 또 반등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상품 가격이 막 올라와서 어떤 것들은 원가에 대한 부담들이 생기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원가의 부담을 낮추는 이슈인데.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2014년에서 2016년도 때 2014년에 1차 미국의 셰일 혁명이 있었거든요. 2016년에 2차 셰일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원가를 갖다 셰일 기업들이 낮추면서 공급을 갖다가 빠른 속도로 증산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공급 증가 속도도 빨라졌었고요. 그러니까 시추의 생산성이 제고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요 최근에 올라왔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과거의 영광을 하나도 못 찾고 있습니다. 유가가. 그러면은 니켈 역시도 약간 이 같은 비슷한 앞으로의 방향을 갖다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요. 하여튼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이후로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니켈의 추락 그리고 기술혁명 같은 배터리 부분에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 같으니까 배터리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마무리 들어갑시다. 더 예. 내용 없죠. 네. 함께 고민하시죠.